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태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손해배상 소송 실무 교통산재 타인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4쪽 자회법 3조 규정을 먼저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행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타인성이란 운행자와 다른 사람이 누구인가? 상식선에서는 간단한 문제 같지만 실무적으로는 까다로운 문제를 좀 일으키곤 합니다. 자회법 2조 2호에서의 다른 사람과 조금 구별하면 자회법 2조 2호에는 운전자랑 다른 사람을 위하여 여기서 색깔로 구별을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은 운행자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운행자를 의미하는 게 됩니다. 운전자는 운행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보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옛날 과거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버스 안내양 같은 경우를 포함하는데 실무적으로 보조하는 사람이 문제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입법적으로 조금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2조 2호의 다른 사람과 3조의 다른 사람은 의미가 다릅니다. 2조 이후에 운전자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자와 다른 사람 운행자죠. 오히려 운행자를 의미하는 거고요. 3조의 다른 사람은 운행자와 다른 사람을 의미하게 됩니다. 운전자는 자기가 운전하고 자기가 사고를 내고 차주인 나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고 본인이 다쳤어요. 본인이 다치고 차주인한테 내가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지만 차주인은 당신이니까 내가 다친 걸 배상하세요라고 할 수 없다는 게 확립된 판례입니다. 운전자의 의미는 매우 좁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실제 핸들을 잡고 있는 경우 ing 실제 잡고 있는 경우만 운전자에 해당하고요. 잡고 있다가 옆좌석에 앉으면 다른 사람이 운전하면 그때는 운전자가 아닌 것이 됩니다. 몇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택시 운전사가 동료 운전사에게 운전을 맡긴 경우 A가 운전을 하다가 동료 운전사에게 맡겼어요. 그럼 지금은 핸들을 잡고 있지 않겠죠. ing가 아니겠죠. 그때는 A는 자회법 3조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주인에게 다치게 되면 차주인에게 자회법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탁송하려는 차량 2대를 인수하기 위해서 2명이 갔어요. 앞쪽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2명이 가다가 갈 때는 A가 운전했는데 올 때는 B가 운전한 경우에 그럼 A는 B 옆에 앉아 있었겠죠. 핸들을 안 잡고 있던 사람은 자회법상 운전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회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동생이 형에게 운전을 하게 한 경우에 핸들을 잡고 있지 않던 동생은 자회법상 운전자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 자회법상 손해배상을 A는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 논의를 했냐면 운전자는 자기가 운전을 한 사람은 차주인에게 배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입니다. 그러면 운전을 하다가 잠깐 옆에 앉아서 쉬고 있었고 다른 사람이 그럼 운전하다 사고 나면 당신은 운전자였잖아. 그러니까 차주인에게 배상 못 받는 거 아니야. 라는 논리가 통하지 않는 것이죠. 핸들을 놓으면 그때는 운전자가 자회법상 운전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핸들을 실제 잡고 있지 않아도 운전자가 되는 몇 가지 특수한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한 명이 차에서 내려서 후진을 유도하고 있었어요. 한 명은 핸들을 잡고 있고 다른 한 명은 핸들을 잡고 있지 않았지만 유도를 해서 차량 방향을 실질적으로 지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차량을
움직임을 지휘하던 A는 핸들을 잡고 있지 않더라도 역시 자배법상 운전자이기 때문에 그 후진한 차에 부딪히게 되면 차주인에게 차주인 나와라. 배상받지 못합니다. 물론 실제 후진하다가 실수로 그 유도하는 사람을 친 사람은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지게 되겠죠. 그리고 좀 까다로운 부분인데요. 이제요. 세 가지 요건을 판례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당의 자동차를 운전을 반드시 해야 될 지위가 있는 사람이 법령상 또는 직무상 임무에 위배해서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맡겼고, 그런데 맡긴 사람이 운전 무자격자이거나 운전 미숙자일 때는 역시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즉, 운전을 핸들을 잡고 있지 않더라도 운전 미숙한 사람에게 자기가 반드시 운전해야 되는 운전자가 운전이 미숙한 사람에게 핸들을 넘긴 경우에는 자기가 운전대를 잡고 있지 않지만 역시 운전자라고 보아야 한다. 즉 자배법 3조에 의해서 배상을 받지 못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실제 사례 두 가지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삿짐 사다리차에서 추락한 사건. 고가 사다리를 조작하는 직원이 짐을 나르는 직원에게 사다리 운전을 시켰어요. 이삿짐을 나르다 보면 이삿짐 사다리를 조작하는 사람이 있고 실제 그 가구를 엘리베이터로 빼고 엘리베이터에서 뺀 가구를 옮기고 이런 짐을 나르는 직원들이 있겠죠. 그 직원에게 사다리 운전을 시켰어요. 반드시 사다리 운전을 조작해야 되는 직원이 운전해야 될 지위에 있는 사람이 법령이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직무상 고가 사다리를 조작해야 되는 직원인데 짐 나르는 직원에게 이 사다리 조작 좀 해라 라고 시킨 거죠. 그런데 짐 나르는 직원이 평소에 이런 일을 많이 해서 고가 사다리를 잘 조작하면 모르겠는데 아주 미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고가 사다리에서 위에서 작업을 하던 이 조작해야 할 지위가 있는 사람이 추락을 해서 한 사건입니다. 이럴 때는 A는 고가 사다리를 조작한 직원은 자기가 고가 사다리를 조작해야 되는데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서 다른 사람에게 맡겼고,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이 고가 사다리를 잘 조작하는 사람도 아니고 좀 미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럴 때는 A는 운전자에 해당하게 되고 따라서 자배법상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며 이때 사다리차 주인 나와 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실제 짐 나르던 직원의 조작 실수에 대해서 일부 민법상 책임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반대인데요. 아까는 일을 맡긴 사람이 다친 경우, 이제는 그 일을 억지로 수행하던 사람이 반대로 다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크레인 조작 직원이 전기 배송공, 그러니까 크레인 조작과 전혀 상관없다는 뜻이죠. 크레인을 조작하던 사람이 전기 배송공에게 크레인 조작을 맡겼는데 그만 그 전기 배송공이 사망을 했어요. A는 크레인 조작 직원은 운전하여야 할 지위에 있고 자기의 직무에 위반해서 전기배송공에게 운전을 위탁했습니다. 그런데 전기배송공은 크레인 조작이 어렵겠죠. 아무래도 그에 대한 특별한 자격도, 크레인 조작을 할 수 있는 자격도 없었고 운전도 크레인 조작도 미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럴 때 아까 조작 직원이 다친 경우는 당신이 운전자라고 해서 타인성이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억지로 이 임무를 수행하던 사람은 운전을 했지만 실제 핸들을 잡았지만 운전자는 아니라고 대법원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가 다쳤다면, 전기배송공이 다쳤다면, 억지로 일하던 운전 미숙자가 다쳤다면 이 사건은 사망한 사건이고요. 그때는 자배법 3조 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기배송공은 크레인 주인이 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져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혹시 그러면 운전자는 아니지만 운전 보조자는 아닌가? 라는 쟁점까지 같이 판단이 되었는데요. 자기 업무와 관계없이 자기 업무 뭐였죠? 전기 배선 작업이었습니다. 별도 대가도 받지 않았어요. 크레인 조작을 잠깐 맡길 테니 얼마를 주겠다 이런 대가도 받지 않고 그냥 단순히 도운 경우에는 운전을 보조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일관된 하나의 대부분 판시고요. 따라서 운전 보조자가 오히려 쟁점이 거의 되지 않는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죠. 수리공도 있어요. 수리를 하던 사람에게 뭐 크레인 조작을 맡겼다든지 이런 경우에 역시 운전 보조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기 업무와 상관없기 때문에요. 자회법 3조를 다시 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하고 있습니다.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자회법 2조 이후 운전자는 운전을 한 사람, 운전을 보조한 사람 포함하는 개념이고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은 운행자를 오히려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서의 다른 사람, 3조에서의 다른 사람은 운행자와 다른 사람을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서 운전 보조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 행위를 도와주는 자인데 네, 실제 사례가 거의 없고요. 쟁점이 된다면 옛날에 버스 안내원 정도 되겠습니다. 버스 안내원 보겠습니다. 버스 운전사가 중앙선을 침범했어요. 그때 버스 안내원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버스 안내원은 버스 운전을 돕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비법상 운전자에 해당하고요. 왜냐하면 운전자는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 운전을 보조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운전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운전자에 해당하게 되기 때문에 이때는 다른 사람이 되지 않고 자배법상 버스 안내원은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버스 운전사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저지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질 것이고요. 버스 회사는 자임자 책임도 가능한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굴삭기를 수리하던 수리는 벌써 이제 뭐 운전자하고 상관없다 보셔야겠죠. 네. 굴삭기 보조기사로 고용되었는데 사고 당시 수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A가 후진하던 굴삭기에 부딪혀 부상을 입은 경우에 이때는 운전을 보조하는 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리, 아까도 말씀드린 전기 배선 이러는 것들은 다 운전과 상관없는 업무이기 때문에 보조자로 보지 않습니다. 자회법상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